세종은 즉위하자마자 부왕인 태종이 인정한 장영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의 출신에는 신경 쓰지 않고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노비 출신인 장영실이 세종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공장에서 우리나라의 금쪽이 발명가 이야기를 전해드릴 최혜정입니다. 이번 지식공장에서는 조선 최고의 발명가인 장영실의 스승이자 든든한 지원군 세종의 교육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시 국내의 신하들 대부분이 장영실이 벼슬을 받는 것에 대해 반대했었다고 하는데요. 위대한 장영실이 그 당시 조선에서는 왜 대부분이 반대하는 금쪽이 취급을 받았는지, 그러한 장영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장영실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알 수밖에 없는 조선 최고의 발명가이자 기술가이죠. 장영실은 뛰어난 기술력 하나로 세종의 총애를 받았을 만큼 발명의 천재였는데요. 우리가 흔히 배웠던 물시계인 자경루, 해시계인 현주일구, 공중시계인 앙부일구 등 이 당시의 과학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발명품을 만들어내 서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런 위대한 업적으로 인해 장영실을 교육을 아주 잘 받은 양반가의 자제라고 예상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사실 장영실은 관노비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관노비들은 교육을 받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항상 힘든 노동과 낮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누구나 제한 없이 교육을 받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현대 시대와는 달리 조선의 노비들은 부족한 교육 환경에서 꿈을 꾸지 못한 채로 노비라는 출신의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장영실은 관노비 출신으로 아버지는 원나라의 유민, 어머니는 조선 동래현의 기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장영실은 노비임에도 동네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등 이때부터 천재의 자질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장영실의 동네였던 동래현에 가뭄이 찾아오자 어린 나이에 수로 펌프를 개발하여 가뭄을 해결할 정도로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장영실의 영특함은 이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장영실은 노비라는 신분의 한계로 인해 큰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천재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또한 천하다는 편견 때문에 교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장영실은 실용주의자였던 임금 태종의 눈에 들게 됩니다. 당시 동네의 가뭄을 해결하고 사람들을 도운 장영실의 천재성에 감동한 태종은 장영실을 직접 찾아갈 정도였습니다. 이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세종대왕이 부왕인 태종의 뒤를 이어 장영실을 발탁하게 되는데요. 세종은 즉위하자마자 부왕인 태종이 인정한 장영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알다시피 세종대왕은 조선의 임금 중 신리를 중요시하고 과학에 관심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인재 등용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태종의 인정을 받던 장영실을 인재라고 확신한 세종은 그의 출신에는 신경 쓰지 않고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노비 출신인 장영실이 세종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신하들은 장영실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노비라는 출신에 매우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임금인 세종의 결정에도 탐탁지 않아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에 상관하지 않고 장영실을 더욱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곁에 두고 교육의 기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 세종은 장영실의 영특함을 깨닫고 더 큰 천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명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장영실은 중국의 천문계기의 모양과 기술을 배워오게 되고 실제 조선으로 귀국하여 천문계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세종은 이러한 장영실의 천재성과 업적에 감동하여
종오품 상위원이라는 벼슬을 주려 하는데요. 당시 천민 출신에게 이러한 벼슬을 내린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신하들의 반대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신분의 편견에 막혀 장영실을 판단한다면 그 천재성을 발굴하는 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장영실을 더 훌륭한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벼슬을 주어 더 큰 기회와 가능성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세종의 강력한 입장에 신하들은 납득했고, 장영실은 천민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벼슬을 받으며 세종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장영실은 전보다 더 제한 없이 더 많은 권한으로 실험과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자경루, 옥루 등을 만들어 스승이자 임금인 세종의 총애를 더 크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해시계인 현주일구, 공중시계인 앙부일구 등 시간을 알려주는 발명품을 발명했습니다. 이러한 공으로 장영실의 천재성에 감동한 세종은 장영실의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정사품 호군의 관직을 하사하였고요. 이후로 장영실은 그에 답하는 대단한 업적들을 남겨 오늘날에도 존경받는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노비 출신의 작은 꼬마아이였던 장영실이 조선 최고의 발명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영실이 가지고 있던 천재성도 당연하지만 그것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멘토인 세종대왕의 힘이 큽니다. 세종은 장영실의 기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곁에 두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노비 출신의 장영실이 처음 궁에 들어왔을 당시 혹시라도 자신감 부족과 낯섦으로 인해 창의성을 해치지 않도록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장영실이 발전하고 더 큰 공을 세울수록 그에 맞는 확실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의 발명품이 단순한 업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조선 사람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는 것을 항상 확인시켜줬습니다. 개인을 넘어 나라 전체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기술이라는 것을 항상 상기시켜주면서 장영실의 발명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의지를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도움을 줬습니다. 만약 장영실이 세종이라는 멘토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장영실은 동네에 수로 펌프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업적인 동래현의 노비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종은 작은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장영실이라는 인재를 발굴해냈죠. 이렇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는 인재를 발굴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살다가 사라졌을지 모르는 동래현의 한 사람에게 좋은 선생님이 역사에 남을 수 있는 활동들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종처럼 차별 없는 시선이 훗날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천재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현대시대의 위대한 발명가를 발굴하고 성장시켜주는 기관이 있으신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한국발명진흥회입니다. 이제는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여 지식재산권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그래서 발명과 혁신이 우리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가 된 것을 여러분도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한국발명진흥회가 좋은 멘토로 여러분의 세종대왕 같은 멘토가 되어주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한국발명진흥회의 다양한 교육의 기회와 함께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멘토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